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희귀병에 걸린 딸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700km가 넘는 거리를 걷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요. 딸의 치료비는 약 46억 원, 46만 명이 10,000원씩 기부에 동참하면 기적을 바라면서 아버지는 오늘도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길을 걷는 전요셉 씨. 지난 5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760km 떨어진 서울 광화문을 향해 보름째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요셉 씨의 3살배기 딸 사랑이의 치료비 모금을 위해서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걸 알면서도 다들 포기할 수 있어도 저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저는 가야만 하고 어떻게든 사랑이를 위해서 다 할 겁니다. 지난 1월 사랑이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는 희소병, 듀센 근위 영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주로 이 병은 남자아이에게 나타나지만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드물게 여자아이에게도 발병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마음껏 뛰놀 수도 긴 걸음조차 쉽지 않은 상황. 지금 할 수 있는 건 근육의 위축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재활 치료가 전부입니다. 사랑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진행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 쪽부터 이제 근육이 위축이 와서 결국에는 이제 호흡 근육까지 이제 침범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질환을 앓고 있는 거죠. 최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지만 치료비만 무려 46억여 원. 게다가 6살 이전에 투약해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3살인 사랑이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그 아픈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친구들 앞에서 뛸 수 없는데 뛰는 척을 하고 여러 차례 무릎 수술로 자신의 몸도 성치 않지만 어떻게든 약값을 모으기 위해 46만 명이 10,000원씩의 기부를 바라는 46만 명 1만 원 챌린지 국토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율은 약 2% 정도지만 하나뿐인 딸 사랑이를 살리기 위한 아빠의 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빠는 너랑 계속 걸어갈 거야. 사랑한다. 화이팅!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을 사전에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도 재활용 선별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런 조례안을 내놓은 이유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옥상 5개 규제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본회의 원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청주시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있는 현도면 재활용 선별장. 일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청주시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지켜 입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상대로 왜 이곳이 적절한 장소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청주시의회 정례에서는 이문성 의원의 대표 발의로 청주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대한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민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부청홍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오는지조차도 모르고 결국 그 건축이 시행되고 나면 이제 그때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사전고지를 홈페이지에만 딸랑 올려놔서 사문화가 되거든요. 표면적 취지는 좋은데 과잉 규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리병원, 주차장, 고물상 등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축물은 모두 사전고지 대상 시설물에 포함된 것입니다. 게다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는데도 해당 조례안을 통해 막을 경우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권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음성군의 경우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효력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보면 용도, 지역 이런 것들 다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면, 그 행위자가 원하면 사전심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련법과 규정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이런 논란 속에 당초 이 조례안은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두를 포함해 17명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고쳐 수정 의결을 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32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자 명단 가운데 한 개인 사업자는 지방세 3억 7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2억 5천여만 원을 체납 중인 법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들 체납자들의 예금과 보험, 주식 조회를 통해 압류 추심에 들어가고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에서 발생한 집단 성추행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는 어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초동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학생운동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돼 온 와이키키 리조트에 어제 김명환 지사가 방문했습니다. 민간 주도형 개발 사업에 정부와 도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약속했는데요. 난항을 겪고 있는 와이키키 재생 사업이 이번에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개장해 수안보 온천 관광을 견인했던 와이키키 리조트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뒤로하고 지금은 20년 넘게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사업자들이 손을 떼고 바뀌길 수차례. 지난 2020년 한 투자사가 개발하겠다며 매입한 옛 와이키키 리조트에 김영환 지사가 방문했습니다. 호텔동은 아날로그 미술 전시관, 돔 하부는 카페와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꾸민다는 게 사업자의 구상. 스파동 신축을 제외하면 모두 업사이클링 개발로 구조안전 진단도 완료했습니다.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한다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컨셉이나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좀 그다음에 건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하고.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착공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1,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가운데 기투자금은 10% 수준으로 추가 자금 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성과 사업성을 갖추는 것도 관건입니다. 지역소멸기금이 같이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일부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봐야겠다. 주변에 있는 KTNG 연수원이라거나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적절한 가격에 좀 그 품질이 보장된 숙소도 보장하고 또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예고된 가운데 사업자의 추진 의지와 역량도 중요합니다. 저게 몇 번이나 개발한다 해도 안 됐다가 사실 저희들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니까 저희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반복된 투자 계획 속 번번이 고배를 마신 수안보 와이키키가 이번엔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인명수색이나 화재 현장 등 소방활동에서 드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화질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붙이는 방식인 3D 매핑을 통해 지형과 건물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구조 작전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어떻게 인력을 투입할 건지 미리 조율하는 겁니다. 이때 다 같이 보는 화면은 소방 드론으로 촬영한 3D 매핑. 수색 장소를 정해 드론으로 일정 고도에서 고화질의 사진을 수백 장 촬영해 붙여놓은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 지형을 알아볼 땐 화질이 깨져 세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지만 높은 화질로 살펴보면 훨씬 수색이 용이합니다. 실종자의 이제 그 인상착이나 그런 이 복장 같은 것도 깨지지 않고 확실하게 이제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드론으로 빠르게 매핑을 실시해서 그 일대를 정밀 수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충북소방본부는 360도 돌리면서 확대까지 가능한 이 매핑 자료를 사용한 이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도내 269개소 주요 건물이나 사고 발생 위험지 등은 미리 매핑을 해 자료를 쌓아두고 전국 최초로 119 종합상황실에서도 바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는 신고자로부터의 전해오는 그런 단편적인 음성이라든지 영상 통화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었지만 좀 더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난주 진천의 한 식품 공장에서 실시한 도상훈련 때도 3D 매핑을 사용한 결과 과거 상황판으로 작전을 짜는 것보다 소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됐습니다. 매핑부터 의약품 전달, 화재 감시, 인명 수색 등 소방 드론은 이제 119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오늘부터 콜버스 운행 지역을 모든 읍면으로 확대합니다. 충주시는 콜버스 운행 지역을 기존 6개 읍면에서 13개 전체 읍면으로 확대하고 콜버스 9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콜버스는 읍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이 전화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버스가 현재 예약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으로 직접 찾아가 원하는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서비스로 요금은 1,000원입니다. 청주시가 가경동 복합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을 생활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분양자들은 생활 숙박시설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낮아져 잔금 마련이 어렵고 실거주에도 제한이 있다며 용도 변경을 촉구해왔습니다.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뀌면서 숙박시설 신고 같은 법적 제약 없이 사실상 아파트처럼 실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생활 숙박시설 합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청주시에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충북시장 군수협의회 민선 8기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충북시장 군수들은 어제 충주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이 시장을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시장은 충북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충청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협의회 역할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